12시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말에는 시제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12가지 시제가 있어요. 12시제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12가지 중에서 5가지만 공부할 겁니다. 5가지만 그냥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 12가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단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겠죠? 3가지. 그래서 여기에 완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이 붙어요.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여기까지가 지금 9가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완료 진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5가지만 공부할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첫 번째가 과거인데 과거는 다른 거 없어요. 과거 시제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거 시점을 알려주는 부사를 같이 줍니다. 알겠죠? 우리가 몇 가지 배웠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고, 3일 전에 이런 무조건 과거죠. 이래요. just now는 막 이 말입니다. 아주 가까운 과거예요. 알겠죠? 근데 just now 거의 이제 나올 일이 잘 없고요. 그래 last 우리가 몇 번 보셨죠? 네? 지난 밤에 이렇게 하면 당연히 과거죠. 그다음 in 플러스 과거 연도, yesterday, 뭐 in the past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거 시제를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과거 시제.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거는 과거고 뒤에 거는 과거 완료죠.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뭐가 돼요? 몇이 되겠죠? 뭐 때문에? yesterday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를 써주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게 과거 시제 끝입니다. 자, 책을 잠깐 볼까요? 자, 일단 210쪽에 뭐 12가지 시제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로만 그냥 눈으로 쭉 보시면 되고요. 알겠죠? 이거 뭐 다 외우시고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과거를 보니까 보시면은 과거 시제가 답인 경우에는 항상 과거 시점의 부사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떤 과거 시점의 부사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체크해 보세요. 뭐 ago, 뭐 just now, last, in 플러스 과거연도 yesterday 뭐 등등. 자, 그래서 아래쪽에 포인트에서는 지금 yesterday가 있기 때문에 그죠? 과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met을 쓴 겁니다. 됐죠? 자, 쪽수 한번 가볼까요? 131쪽. 자, 131쪽에 13번에서 저희가 시제 잡을 때 last 보고 과거 잡으셨죠? 13번에서.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25쪽에 11번. 225쪽에 11번. 자, 아마 풀려 있을 겁니다. 그죠? 풀려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제이미가 배웠는데 자, from the book 갈로 치라고 그랬죠? 갈로 치면 지금 대시 명사절입니다. 데디아를 배웠는데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발생했다는 걸 배웠다? 원래는 배웠다는 게 과거고요. 1차 세계대전은 더 이전에 일어났잖아요. 그럼 원래는 과거 완료를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had broken을 우리가 broke로 바꿨었죠. 바꿨고 그 다음에 breakout 수동이 된다 안 된다? 수동 안 됐었죠. 거기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됐죠? 자, 211쪽. 자, 현재 완료는 일단 생긴 모습이 have pp가 돼요. 알겠죠? 뭐 생긴 모습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현재 완료니까 말 그대로 이겁니다. 현재에 와서 뭔가 완료됐겠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에 와서 뭔가 완료되려면 언제 시작돼야 돼요? 이 행위가? 과거에 시작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는 과거에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개념. 그래서 중요한 건 현재까지 이어지는 개념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since거든요. since가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 이래로. 그래서 since 다음에 어떤 과거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면 과거 시점 이래로 쭉 이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졸업한 이래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 현재 완료. 자, 여기서도 뭐다? 졸업식 이후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since 보시면은 첫 번째는 얘가 접속사로 쓰인 거죠. 접속사로 쓰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뭐다? 전치사로 쓰인 겁니다. 되시겠어요? 책을 잠깐 볼까요? 211쪽. 자, 일단 현재 완료의 개념 자체가 뭐다? 현재에 와서 완료가 되려면 과거에서 뭔가 시작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점이에요. 자, since만 일단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머지 뭐 so far 지금까지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쭉 뭐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거의 시험에 다뤄지는 거는 since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장에서 since는 뒤에 절이 왔기 때문에 접속사고요. 2번에서는 뒤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전치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설명 보시면 since는 접속사나 전치사, 경우에 따라서 부사로도 쓸 수 있는데 부사로 쓰이는 거는 이제 그 독해 같은 데서 한 번씩 보게 될 거예요. 문법에서는 다뤄지지 않는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여튼간에 이제 부사로 쓸 수 있으며 뒤에 과거 시점이 와서 뭐뭐 이래로라고 쓸 때 일반적으로 현재 완료를 쓴다. 일반적으로라고 돼 있잖아요. 무조건 현재 완료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과거 완료도 가능. 근데 과거 완료가 가능하다는 거는 시험 문제에 막 다뤄질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알겠죠? 과거 완료가 왜 중요하냐면, 왜 나올 수 있냐면, 7번 잠깐 보실래요? 여기가 지금 이제 현재라고 생각해 보죠. 현재. 지금 현재예요. 현재인데. 내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과거를 회상하는데, 어떤 과거를 회상하냐면, 초등학교 1학년. 됐어요? 그래서 내가 피아노를 배웠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배웠어? 이래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피아노를 배운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시점이. 지금 현재인데 과거를 회상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보다 더 과거로 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뭐다?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과거 시점까지 피아노를 배운 거야. 그러면 과거보다 더 이전은 과거 완료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since가 붙었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이래로 초등학교 5학년까지 피아노를 배웠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since가 나왔지만 과거 완료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중에 문제집들 보면은 since 나오고 과거 완료를 써서 막 문제를 만든 게 있거든요.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무시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 왔을 때는 현재 완료를 쓰는구나. 만약에 시험에서 그래서 시험장에 갔는데 since가 왔는데 head pp가 왔어? 그럼 걔는 일단 보류하셔야 됩니다. 가능도 하다는 거지. 아시겠죠? 참고로 좀 적을까요? 자, 그래서 현재 완료 다시 보시면요. 포인트 보세요. 자, since가 만약에 접속사로 쓸 때 해석상으로 because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접속사로 쓸 때 뭐뭐 이래로라고 쓸 수도 있지만 because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because의 의미로 쓰인다면은 현재 완료 말고 다른 시제가 다 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since 다음에 절이 왔을 때 이게 뭐뭐 이래로인지 아니면 because인지 그 판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 이래로고요. 접속사로 쓰이면은 because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해석상 판단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have been to가 있고 have gone to가 있죠? 자, 7번 보실래요? have been to라는 얘기는 내가 가본 적이 있다. 이게 have been to예요. 그럼 have gone to는 가버렸다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봐요. 나는 서울에 가본 적이 있어. 말 돼야 안 돼? 말 되잖아요. 그죠? 너도 서울에 가본 적이 있어? 말 되죠? 그도 서울에 가본 적이 있어. 말 되죠? 그러면 가본 적이 있다는 거는 인칭에 상관없이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have gone to는 가버렸다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야, 나는 서울에 가버렸어? 그럼 나는 여기 없어야 되잖아요. 이 말 못 쓰죠? 야, 너는 서울에 가버렸어. 말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가버렸다는 거는 1인칭이나 2인칭으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는 서울에 가버렸어. 이건 괜찮죠? 자, 책 보세요. 자, 그래서 밑에 설명부터 볼게요. have been to의 경우는 가본 적이 있다는 뜻으로 인칭에 상관없이 모두 쓸 수 있습니다. have gone to는 가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1인칭, 2인칭은 안 되겠죠? 어색하죠? 막 영어 문장이 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내가 막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안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은 뭐 서울에 가본 적이 있다. 어떤 게 맞고 틀렸는지 쭉 나오죠. 이해되시겠죠? 자, 303쪽에 10번 가보시고요. 303쪽에 10번. 자, 10번에 보기 3번 보세요. 10번에 보기 3번. 자, I have never been to Buffalo 돼 있죠? 나는 버팔로에 가본 적이 없어 돼 있죠? 버팔로까지는 맞는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I have gone to가 돼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의미도 안 맞죠? 아시겠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래, 소이아에 보시면은 look forward to 있잖아요. 이때 to 동그라미 칠까요? 이때 to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자, 나중에 저희가 동명사 할 때 다 배우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look forward to ing, 그죠? 이때 to는 전치사입니다. 항상 전치사 to는 to 부정사랑 구별해서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치사 to 다음엔 동사 원형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to go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going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튼간 앞에 가본 적이 있다. 아시겠죠? 자, 212쪽 가시고요. 미래 완료라는 거는 미래이기 때문에 will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완료기 때문에 have pp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완료는 생긴 모습이 will have pp가 돼요.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출제자가 시제 파트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내야지. 시제 일치 파트에서. 그럼 우리가 시제 일치 파트에서 5가지 배운다 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제일 빈도가 낮은 게 미래 완료입니다. 그러면 시제 일치라는 파트에서 만약에 미래 완료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뭐다? 한 10% 이하 정도? 나오면은 뭐 과거나 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런 게 나오지 미래 완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드물기 때문에 재료로 안 알아두시면 나왔을 때 다 틀려버려요. 알겠죠? 그러면 미래 완료가 나왔을 때 우리가 패턴을 2가지를 볼 거거든요. 2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90%? 만약에 나온다면? 그래서 나머지 2번째가 한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바이가 뜻이 뭐였어요? 뭐뭐까지였죠? 그래서 바이 플러스 미래 시점. 그러면 바이가 뭐뭐까지이기 때문에 완료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미래 시점이 왔어요. 그럼 미래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바이 플러스 미래 시점 나오면 미래 완료 쓰면 돼요. 별 거 없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한 7시 정도 되면 끝날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바이가 붙었기 때문에 완료 들어갔죠? 그 다음에 7시까지이기 때문에 미래. 그래서 미래 완료를 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턴은 바이 플러스 미래 시점이고 만약에 나온다면은 얘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그가 돈이 10,000원 있는데 다음 주가 되면 이 돈을 다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by next week 보시면은 by 플러스 미래 시점 맞죠? 이때 뭐다? 미래 완료를 쓰는 겁니다. 됐죠? 이게 지금 첫 번째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거 두 번째 패턴인데 2번에 쓸게요. 두 번째 패턴. 한 번만 더 뭐뭐 한다면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면 내가 파리에 지금까지 뭐냐면 3번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만 더 방문하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면서 3번에서 4번이 딱 되는 거니까 완료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패턴을 하나 외우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방문하면 나는 파리에 총 4번 방문한 게 될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패턴을 이렇게 2가지 배우시면 돼요. 바이 플러스 미래 시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뭐뭐 한다면. 됐죠?